자, 오늘 법원의 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소명이 덜되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영장 발부라는 것은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이것을 저울로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높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요. 한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었는지,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즉 소위 말하는 실체적 진실을 저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한쪽에 놓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쌓인 수사 자료들, 그리고 피의자의 태도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었던 백현동과 관련된 배임 혐의,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된 뇌물 혐의,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가지고는 결과적으로는 구속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낮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제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판단했고요. 결국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혐의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 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가 이제 크게 보면은 네 가지죠. 첫 번째 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백현도가 관련돼 가지고는 결국은 일단 혐의 자체는 배임입니다. 한마디로 백현도 개발과 관련돼서 김인석 등 친분이 있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과의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는 200억 원의 확정적인 수익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안 하도록, 참여를 못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2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쳤다. 이것이 배임의 혐의점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는 결국 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 있어가지고 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관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다는 것들이 상당히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은 결국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 문자로 쓴 내용 중에서는 담겨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배임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200억 원의 소해를 끼치기 위해서 한 배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200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0억 원을 안 받았으면은 배임인데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임은 고의범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뇌물이라든지 다른 게 그런 배임적인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과 직접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면 아마 배임 말고 뇌물죄로도 같이 기소가 됐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배임 이외에 그런 범위를 인정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다툼의 여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